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전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중국을 향해 WHO가 재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WHO가 중국의 감염병 기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우한 실험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시작할 무렵 우한 실험실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WHO는 전문가 팀을 꾸려 우한을 현장 조사하는 등 1단계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엔 우한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축소하며 빠른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감염병 기원과 관한 2단계 조사 대상에 우한 실험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WHO의 입장에 대해 정치적 이슈라며 우한 실험실에서 어떠한 유출도 없었다고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WHO 전문가팀이 이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단계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조사를 허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자 결국 발뺌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뻔뻔한 중국의 태도에 결국 미국이 나섰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WHO가 제안한 2단계 조사 계획을 거부한 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WHO 2단계 조사는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방해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가 조사 차단을 시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WHO의 2단계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WHO도 이제 중국을 손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회피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뿐만 아니라 오르쇠 발뺌하는 중국에게 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초대형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부 허난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7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5천년 만에 폭우라고 표현한 물난리로 허난성 곳곳에서 21만 5천 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됐고 경제적 손실이 12억 2천만 위안에 이르렀는데요. 중국은 작년에도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지난해 쏟아진 폭우로 무려 7천만 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중국의 홍수 피해 인원은 최근 5년 평균보다 19% 많아졌습니다. 경제 손실도 우리 돈으로 약 37조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홍수 재앙의 원인은 다름 아닌 중국 정부에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번 허난성의 기록적 폭우 피해 소식을 늑장 보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유럽의 홍수 피해 소식은 전하면서 중국 내 재난방송은 제때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피해가 컸던 20일에도 허난이성 TV에서는 항일 드라마가 방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누리꾼은 허난성 물난리는 SNS를 통해 알려졌고 CCTV와 인민일보, 신화통신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서 20일 밤 이후에야 보도를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허난성 지역신문은 지난 20일에 갇혀있던 정저우 지하철 승객들이 차례로 대피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지하철에 물이 차올라 결국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긴급 재난방송 은폐, 조작까지 역시나 중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 때문에 중국인들의 순환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당국이 폭우 피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재난 상황 보도보다 구조 장면 등 긍정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심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부정적 내용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본토 언론과 웨이보에서 정저우 홍수 피해 관련된 글과 동영상이 검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웨이보에서 정저우를 검색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홍수 피해 동영상이 검색됐지만 현재는 구조대 활동 모습이나 영웅적 구조 장면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 상황에서도 중국을 영웅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웨이보에서 물에 잠긴 지하철에서 나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진들을 공유한 이들의 게시물에는 적대적 왜곡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라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재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재난 상황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작년에도 산샤댐 수위를 은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급증했지만 산샤댐의 실시간 수위 발표를 꺼려 큰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수재민이 5,500여 명에 달했지만 중국 정부는 산샤댐 수위를 사흘에 한 번만 발표하는가 하면 피해 상황이 아닌 대처 상황만 전달하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당시 남부 지역 피해 상황을 감추려는 게 아닌지 의혹마저 일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부실한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때에도 사건을 감추려고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나이먼구 자치구에서 집중호우로 노후화된 댐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난성 정저우댐까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정저우 시민들은 남서부에 있는 댐이 무너져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허난성 이호탄 댐의 경우 심한 폭풍으로 붕괴 위험에 처했는데요. 댐의 20m 길이의 틈이 벌어져 언제라도 붕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도 폭우 피해는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정저우 당국은 23일 기준 폭우에 따른 홍수와 후속 재해로 5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저우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617mm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저우 연간 평균 강수량을 맞먹는 수치로 20일 단 하루에만 시간당 최대 200mm에 이르는 역대 최대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정저우에서는 진구항 터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3m 높이의 터널이 물에 완전히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 기준 침수됐던 터널의 물을 다 빼냈는데 그 안에서 200대 이상의 차량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중국의 상황이지만 쉬쉬하고 있는 중국 정부 덕분에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홍수 피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닌 실제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상하이 농업 컨설팅 업체 JC 인텔리전스는 집중호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재적 발병 우려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돼지도 오염된 사료와 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돼지열병은 돼지의 혈액과 대변, 조직에서 발견될 수 있는 만큼 홍수는 이 같은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병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의 빠른 대응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홍수 때처럼 언론을 통한 사건 조작과 은폐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전문가들이 가축을 감염시킨 바이러스가 물을 오염시키고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중국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는 아프리카보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져 중국 돼지열병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중국 우한 기원설부터 홍수 피해 조작, 돼지열병 바이러스 등 중국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축이 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이 모든 일들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은폐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